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4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후폭풍으로 이미 어제 이제 선물 흐름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실제 본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평가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반할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둘이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50년 만에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이다. 일단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관세 강도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관건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직접적으로 대응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제 EU 정도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이 무반응인 듯 아닌 듯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실제로 호주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대응하지 않겠다, 다만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제 상대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협상의 여지를 뭐 닫아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이제 말의 뉘앙스에 많은 국가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뭐 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떤 첫 번째 협상으로 인한 관세 변화? 이것들이 그러니까 있을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뻔히 보이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온몸으로 맞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걸로 상쇄시켜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죠. 물론 이제 제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잡아먹고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애플 같은, 애플 10% 지금 넘게 빠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공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지금 타이밍은 그러니까 만약에 협상으로 인해서 관세가 내려가지 않으면 예, 뻔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그런 좀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고, 일단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파월의 연설이 좀 있거든요. 인터뷰 겸 연설이 좀 있는데, 과연 이제 최근에 파월이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파월만 나오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그러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지, 뭐 그거 정도가 관건이다. 다만 여전히 후폭풍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한 적어도 2, 3개월간은 관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각국 협상이 막 착착착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표들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역시나 상대적으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자신 있게 추격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그러니까 지수 때에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코스피 레버러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종목들이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오류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종목들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종목들 난이도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고난이도 상 레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더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제 장 종가 이후에 관세 발표하는 도중에 이제 어떤 뉴스로 기본 10%가 베이스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베이스 10%는 맞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결국은 그 이후에 하락을 했고, 오늘 본장에 와서 지금 종가 저가 수준으로 좀 마감을 해 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이 쌍바닥이냐 N자형 하락이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은 지금의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N자형 하락 패턴의 흐름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지난 8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가 불거졌을 때 요 저점까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의 포인트로는 한 800여 포인트? 예,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4%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보고서 여기서 매도 때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좀 부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지금 관세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이 AI 반도체 혹은 데이터 센터 관련한 기술주들의 어떤 뉴스들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그간에 좀 과열된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또 개파락을 하겠죠. 어제도 양봉이니까 오늘도 양봉이다, 뭐 이런 조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아래에서는, 그렇죠, 2495 아래에서는 내가 노리는 종목 원하는 전략이 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만다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과감한 승부는 역시나 물려도 되는 자리는 2400 자리이다. 다만 이 구간에서 폭넓게 저는 레버러지 매수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2000지가 계속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들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지수적으로는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